133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집주인을 위한 부동산 절세의 모든 것. 저자 김성욱. 출판일 2026년 6월 1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주택 생애주기별 세금을 완전 정복하자. 책 소개. 지금은 부동산 절세가 답이다. 내 집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 돈 지켜주는 세금 상식.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이슈 완전 정복. 부동산 관련 세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소에도 신경 쓰고 공부해야 할 경제 상식이다. 너무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세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확한 최신의 정보가 절실하다. 취득 시기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차이가 크다 보니 유난히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혹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절세의 이득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도 볼 수 있다. 주택세금은 평생 우리들 곁에 있는 존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집은 생존을 위한 필수제인 동시에 투자처다. 주택세금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고 체계적인 틀을 잡는다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이 책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현명하게 주택 투자를 할 수 있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절세 기술. 2026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다주택자 중과제도 시행 등 정부 정책 반영. 계산구조 흐름을 기반한 생애주기별 주택세금.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중요한 FAQ 정리. 저자의 노하우를 정리하는 사이트 플러스 호너 탑재. 주택보유세 사총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총정리, 소형주택 및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 저자 소개. 저자 김성욱.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성균관대학교 재료공학 및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였으며 2006년 제43회 세무사 시험과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2007년 신한은행 공채로 입행하여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 컨설팅팀에서 가업승계 등 세무 컨설팅을 15년간 수행하였다. 이후 신영증권으로 이직하여 APEX 패밀리 오피스 본부 및 헤리티지 솔루션 본부에서 고액자산가의 부동산, 주식, 신탁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책에서 얻은 내용. 2026년 새롭게 쓴 최신 부동산 세금 정보.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다려온 부동산 절세 신간. 모르면 두렵다. 세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알아야 한다. 주택 생애주기별 세금 완전 정복. 최근 부동산 세금 부담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토지거래과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제도 등 부동산 세법 개정 및 각종 규제 관련 정확한 부동산 세금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대단한 부동산 자산가이거나 투자에 대한 대단한 포부를 갖고 있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도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이들은 물론 생애 첫 집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인 이들이라면 부동산 절세에 대한 정보가 필수다. 그런 니즈에 맞춰 2026년 부동산 세금 관련 개정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2026년 현재 부동산 세금 관련 최신의 정확한 정보만으로 새롭게 쓴 신간은 집주인을 위한 부동산 절세의 모든 것 이 독보적이다. 집 한 채 마련하는 순간부터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까지 단계별로 주택 생애주기에 맞춰 반드시 내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부동산 세금의 모든 정보를 이 한 권에 꾹꾹 눌러 담았다. 다양한 사례와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어 저마다의 상황에 꼭 들어맞는 내 돈 지켜주는 부동산 절세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는 주택을 유상취득하거나 무상취득 상속 증여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다. 여러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 1.1에서 3.5% 이하인 중과세율 8.4에서 13.4% 이하 발생할 수 있고 다주택자 부모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도 중과세율이 발생할 수 있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실거주 용이성, 투자성, 규제지역 및 공동소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용자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 단계별 세금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주택별로 공시가격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과 비례하면서 점차 부담이 커지고 있고 결코 적은 세금이 아니다. 부가세로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같이 납부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등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다. 합산된 공시가격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부가세로는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의 20%가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부부 합산주택수에 따라 월세와 임차보증금에 대해 납부하는 국세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15.4% 또는 종합과세 6.6에서 49.5%를 선택하여 신고하며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이 임대소득도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부가세로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주택의 임대소득과 공시가격으로 인해 증가하기도 한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봉급 외에 별도 소득으로 인해 납부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증가한다. 이러한 직장가입자에 연결되어 있는 피부양자는 임대소득과 공시가격에 따라 해당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발생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임대소득 등과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가중평균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대해 납부하는 국세다.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은 생각보다 양도세가 적게 산출되지만 그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비적용되고 최대 82.5% 이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국세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에 증여재산공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성년자인 경우 5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등을 하고 증여세율 10에서 50%를 적용한다.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유구하신 분의 전체 재산의 주택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포함하며 이후 상속공제 자녀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5에서 30억 원 등을 하고 상속세율 10에서 5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율도 높지만 상속증여세율도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처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과 세율 중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토지거래와 가구액이면 매수자가 2년 이상 실거주요건과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매수자의 대출 제한으로 원활한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책은 주택부동산 세금 관련 수많은 상담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담아 실수요자부터 투자자, 사회초년생부터 은퇴자 모두 주택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필수적인 지식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 실전 안내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택세금 공부를 평생 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비하면 세법은 정말 자주 개정되어서 취득 시기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변수도 많다 보니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부동산 세금 공부를 통해 모두가 생존을 위한 필수제인 동시에 투자처인 소중한 내 집을 영리하게 운용해 나가기 바란다. 주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가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이면서 직장과 멀지 않아야 하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유리한 학군지이며 각종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 특히 전월세가 아닌 매입을 선택한다면 자산증식의 목적까지 추가되어 그 신중은 배가 된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의 주택은 강한 수요를 동반하며 경제성장기와 물가상승이 맞물려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자산증식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때로는 너 어디에 살아? 라는 답변에 거침없이 대답을 하기 위해 남들이 다 알고 인정해줄 만한 인기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등 필수제가 아닌 사치제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취득, 보유, 처분 이하 주택 생애주기라 함하는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과 마주하게 된다. 단순히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것 같지만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주택은 세금 집합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다. 실수요가 기본이겠지만 여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부터 복잡해지고 세금 중과가 발생한다. 보유할 때의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하다 보니 그나마 조세저항이 적으나 개인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내내 세금을 몇백만 원에서 몇억 원 이상을 납부하다 보니 국민의 불만이 많은 세금 중에 하나다. 처분하는 단계에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발생되더라도 정말 적게 발생되는데 그 요건이 은근히 까다롭다. 이렇게 주택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각 단계마다 복잡한 세금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금전 손실에 크게 당황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소재 지역이 규제지역, 토지거래허 가구역, 조정대상지역 등 여부에 따라 세금이 완전 다른 양상이 되니 규제지역도 공부를 해야 한다. 시가인정에 기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평가기간 내에 취득 대상이 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간을 확장하여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지자체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으로 인정해줄 것을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최근 몇 년간 주택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도 급격히 상승했었다. 서초와 잠실의 아파트는 2017년에 전년 대비 인상률이 10% 수준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2018년부터 2022년은 지속적으로 10에서 2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2023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공시가격을 많이 낮췄지만 잠시 주춤하던 주택 시세는 또 오르면서 공시가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까지는 마이너스 상승률 내지 한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기에 재산세의 증가폭은 미미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은 그대로 재산세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보유세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